여러분, 임변입니다. 여러분, 변호사는 도대체 뭘 하는 걸까요? 예전에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법은 법전에 다 써있는데 법을 공부한다는 건 대체 뭘 하는 거냐? 조문을 외우는 거냐? 그래서 아니다, 조문 못 외운다 그랬더니 그럼 대체 네가 나보다 나은 게 뭐냐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변호사는 법을 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변호사가 뭘 아는 사람들인지 뭘 하는 사람들인지 명확히 해소해 드릴게요. 아마 이 얘기는 어디서도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게임 좋아하세요? 지금 안 좋아하더라도 어렸을 때 즐겨했던 게임 한두 개씩은 있잖아요. 가장 롱런했던 메이플 스토리를 예로 좀 들어볼까 해요.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명확해요. HP가 0이 되면 유령 모양이 돼서 죽어버리죠. 그리고 마을에 가서 다시 살아나고, 초록버섯은 초록버섯이고 좀비버섯은 좀비버섯이에요. 아이템은 어때요? 냄비 뚜껑을 예로 들어볼까요? 그게 작은 냄비 뚜껑이 있고 큰 냄비 뚜껑이 있나요? 낡은 냄비 뚜껑이 있고 새 냄비 뚜껑이 있나요? 녹슨 냄비 뚜껑이 있고 깨끗한 냄비 뚜껑이 있는 게 아니죠. 냄비 뚜껑은 그냥 냄비 뚜껑이에요. 왜요? 게임 세상은 처음부터 사람이 규칙을 만든 거니까요.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우리가 만든 규칙대로 움직이나요? 아니죠. 우리는 자연법칙 속에 살아가고 그 속에서 우리가 만든 규칙 일부를 얹혀서 그 안에서 최소한의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연법칙 속에서 우리가 만든 규칙은 엄청나게 많은 예외가 있고 엄청나게 많은 해석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머릿속으로 여러분이 아는 범죄 중에 가장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는 범죄가 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 이건 해석의 여지가 없이 확실하지 않냐 하는 것을요. 뭘 떠올리셨어요? 살인? 그게 진짜 명확해요? 만약에 누가 지나가는 사람을 총으로 머리를 쏴서 지나가는 사람이 즉사했어요. 그럼 아주 명확하겠죠. 이번엔 이렇게 가정해보죠. 칼로 가슴을 찔러서 119가 왔는데 병원으로 가던 중 1시간도 안 돼서 사망했어요. 그것도 살인이겠죠? 이번엔 지나가던 행인이 칼에 찔렸는데 가슴을 약간 비껴 맞았어요. 응급실에서 수술이 잘 돼서 깨어났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몸이 쇠약해져서 한 달에서 2달 후에 사망했어요. 이건 살인인가요? 아니, 살아서 건강도 어느 정도 회복해서 1년에서 2년 정도 잘 살았는데 운동을 하다가 그 상처가 덧나서 사망했어요. 그럼 이건 살인이에요? 칼이나 총을 맞고 얼마나 지나서 사람이 죽어야 살인인가요? 폭행은 어때요?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건 폭행이겠죠? 근데 상대가 피했다면요? 주먹으로 어깨를 툭 치는 건 어때요? 어느 정도 얼마나 때려야 폭행인가요? 이런 세상의 모호함을 어떤 이는 정의, 어떤 이는 의뢰인, 또 어떤 이는 둘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조율하고 해석하는 게 변호사라는 직업이에요. 살인을 좀 살펴볼까요? 살인의 경우 법원은 예견 가능성과 상당 인과관계라는 논리를 통해서 살인, 실행행위와 사망 사이에 다른 사실이 있고 그 사실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고 해도 그것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이라면 실행행위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살인죄를 인정해요. 구체적으로 폭력배들이 피해자를 마구 때리고 낫으로 팔과 다리를 힘껏 찍어내린 사안에서 피해자가 당장 사망하지 않고 의사의 말을 듣지 않고 김밥과 콜라를 먹어서 합병증으로 사망한 사안에서도 법원은 처음에 낫으로 찍고 마구 때린 그 실행행위를 살인행위로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또 12대 중과실이라고 있죠.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것이 이제 음주운전이고 또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이 있을 텐데 대법원은 모든 중앙선 침범을 중앙선 침범이라고 보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중앙선 침범에도 부득이한 경우가 있는데 부득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경우는 여기에 중앙선 침범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비 오는 길에서 정차 중인 버스를 피하기 위해서 중앙선을 침범했던 경우, 그리고 빗길에서 앞차를 피하기 위해서 급제동하다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들은 중앙선 침범이 아니라고 보았어요. 또 음주운전의 경우도 폭행을 피해서 차량을 2m 이동한 사례, 그리고 자신의 폭행이 아니라 친구를 데이트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심지어 친구라고 착각한 사람을 50m가량 차에 태워 이동시켜준 경우에 이는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서 무죄를 선고했어요. 기본적으로 이러저러한 판례들을 암기해야겠지만 위 판례들의 경우 살인에서 저 통상 예견이 가능하다는 것, 중앙선 침범에서 부득이한 경우, 음주운전에서 정당한 이유,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생각하고 또 논증을 해야 되죠. 이게 이제 변호사가 하는 일이고 변호사가 아는 거예요.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사회 인식이 변함에 따라서 시대와 법리가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제 법을 하는 사람들은 뭔가 두꺼운 안경을 쓰고 고지식할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는 창의성도 필요하고 가장 역동적이게 생각하고 움직여야 되는 사람들이, 이게 변호사가 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필요한 임변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파이팅!